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오늘은 영상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에 대한 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영상을 보고 있지만 드는 궁금증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세 개의 부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빚에서 비롯된 바가 많은데, 굳이 신용 붕괴라는 아포칼립스적 위기 상황을 가정치 않더라도 연준이 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풀렸던 많은 양의 통화를 흡수하고 너저분하게 퍼져 있던 신용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세계에 존재하는 부의 양도 상당 부분 쪼그라드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대부분의 비트코이너들은 그런 상황이 그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비트코인은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준과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자들의 최근 경향이 물가 안정과 실업률 개선 등을 넘어 최근 금융 안정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폴 볼커 같은 인물이 다시 출연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저 끝없는 붕괴만이 이어지겠지요. 확률은 낮지만 분명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선 별로 없더군요.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만을 가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연준과 미 정부가 인플레의 안정적 관리를 포기하고 디플레를 결심한 뒤 빚 청산에 나설 가능성, 그리고 그때 발생할 비트코인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하는데 찾아보긴 힘들긴 하네요. 이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풀렸던 많은 양의 통화를 흡수하고 너저분하게 퍼져있던 신용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비트코인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폴 볼커 같은 인물이 다시 출연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저 끝없는 붕괴만이 이어지겠지요. 확률은 낮지만 분명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선 별로 없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신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요, 여러 번 했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답해보겠습니다. 모든 게 붕괴되는 상황이 오면 비트코인도 망하는 거 아니냐? 일단 질문 주신 분이 생각하시는 비트코인이 망한다의 초점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져 있네요. 물론 그렇게 되겠죠. 미국 연준이 폴 볼커 시절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서 지금도 이미 똥값이 된 채권 가격을 더욱더 쓰레기로 만들면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넘어서 더 많은 은행들이 망할 것이고 대형 기관들도 휘청거릴 겁니다. 그렇게 부실 채권들이 정리되면 부동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 좀비 기업은 물론 튼튼하게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황이 무척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부채에 기반하여 퍼즐처럼 물려있는 모든 자산들이 망가지는데 비트코인이라고 별 수 없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하고 중개인 없이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잘 굴러갈 겁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채굴자들은 경영난에 허덕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조정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으로 인해 채굴 원가가 수지에 맞는 지점이 또 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틴 채굴자들은 망한 채굴자들을 인수하면서 또다시 펀더멘털을 다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이 붕괴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질문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느 금융 시스템도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앗 기반의 시스템이 정신 차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비트코인은 왜 나왔을까요? 비트코인은 명목화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명목화폐를 비롯한 시장을 속이면서 싸게 주조해낼 수 있는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해온 모든 화폐에 대한 대안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자연에 의해 구속된 물성과 희소성으로 인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모든 상품 화폐들을 제치고 왕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죠. 하지만 통신기술의 발달과 추상적인 장부 정리가 빛의 속도로 가능해지면서, 즉 장부상 화폐의 휴대성이 넘사벽 수준으로 증가해버리자 실물이 존재하는 금은 장부 화폐에게 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조리 은행의 금고, 재무부의 지하 벙커에 볼모로 잡혀버렸죠. 지금의 화폐 킹왕짱인 명목 화폐가 시장을 속이면서 싸게 주조해내는 것을 멈춘다면 비트코인은 탄생의 의미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비트코인이 망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가 중앙은행과 피아트 시스템 관리자들이 정신 차리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비트코이너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귀납적으로도 연역적으로도 모두 답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귀납적 추론. 인류 역사상 화폐 발행권을 가진 자가 타락을 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붕괴의 끝에 서서 모두가 갑자기 각성하고 정신 차려서 아 그래, 우리 엘리트들, 권력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 시스템을 고쳐야겠어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하고 직관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인데 뭐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어? 실은 이 정도까지 엘리트주의, 국가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면 완전 뿌리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득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역적 추론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에는 이 현상을 관통하는 공통된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것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최대한의 것을 뽑아 먹으려는 것, 즉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인데, 실은 이건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 아니라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생물체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나는 최소한으로만 움직이고 힘을 써서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부터 다 큰 가젤이 아니라 새끼 가젤만을 골라서 사냥하는 맹수들, 양식장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주어진 먹이나 먹으면서 살을 찌우는 가재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본성이 선거를 통한 간접민주주의, 임기제 정치인들과 결합되어 더욱더 심각하게 문제를 만들어버리죠. 먼저 정치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은 표를 받아 당선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정치인들의 신념과 사명은 더 나은 국가의 미래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언급드린 국가 엘리트주의를 신봉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득과 토론은 의미가 없으니 이쯤에서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치인들의 시간 지평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볼 법한 100년은커녕 10년, 20년도 아니고 고작 4년에서 5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표를 줄지 말지 고민하는 대중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1번,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100년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의 파탄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많은 복지를 줄이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여러 보조금들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더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다음은 2번.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러저러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을 보듬어주는 따스하고 사람 냄새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여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저러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망을 증설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이 무엇인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표를 많이 받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강력한 수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몫을 미리 떼어와서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당장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니,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극렬히 반대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얘기 꺼냈다가는 다음 선거는 물 건너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피앗 시스템, 즉 명목화폐 기반의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면 비트코인은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는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당장 몸 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접 민주주의 제도의 특성상 임기제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보다는 다음 선거에도 당선되어야 해. 언젠가는 터지겠지만 그 터지는 게 내 임기에서만 아니면 돼. 근데 돈 찍어서 갖다 쓸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네? 라는 입장에 놓여 있다. 과연 명목화폐 시스템은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 각성하고 자정작용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